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 공포 탐욕 지수가 11포인트로 극도의 공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어나 많은 분석가들이 하방의 압력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브리핑도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트레이더이자 분석가인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과거와 같은 흐름을 위해 2만 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렉트캐피탈의 이번 분석은 제가 늘 보여드리는 20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의 데드크로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7월 28일에 올라간 비트코인 단 한 번의 매수로 9,000% 수익 내는 법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셔야 하는데요. 20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의 크로스존으로 발생하는 트렌드만 잘 파악해도 낮은 매매 없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리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렉트캐피탈은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과 50일 지수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가 형성된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2013년의 경우는 데드크로스 형성 전에 73%가 하락했고 형성 후로는 다시 70% 추가 하락했습니다. 2017년의 경우는 데드크로스 형성 전에는 70%가 하락했고 형성 후로는 65%가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2019년의 경우에는 크로스 형성 전에는 53%가 하락했고 형성 후로는 55%가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이 중 13년과 17년은 모두 대상승장이었는데요. 데드크로스 형성 전에 하락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하락이 데드크로스 형성 후에도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편 상승이 아니었던 20년과 21년의 경우에도 데드크로스는 발생했지만 이 경우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었죠. 그럼 현재 비트코인은 어떤 상태일까요? 11월의 고점 이후로 데드크로스를 형성하기 전까지 약 43%가 하락했습니다. 데드크로스 형성 이후로는 최대 29%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만약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면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더 하락할 수 있을까요? 데드크로스 형성 이후로 약 43%의 하락이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해보면 대략 22,700달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22,700달러는 공교롭게도 매번 하락장에서 지지를 해준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의 200주 단순 이동평균선의 현재 위치한 지점과도 일치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렉트캐피탈은 22,000달러대까지 하락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락에 대한 관점이 많아짐에 따라 선물 시장에서 숏포지션으로 진입하는 이들 또한 늘어났습니다. 암호화폐 리서치 기관 아케인 리서치에 따르면 24일 기준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계약의 미결제 약정이 29만 BTC를 기록했으며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미결제 약정은 지난 15일 이후 4만 1000 BTC가 증가했으며 이 중 다수는 하방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입니다. 연준의 긴축통화 정책으로 인해 증시도 폭락을 이어가며 하락장에 들어서고 있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으로 상당히 열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렉트캐피탈뿐만 아니라 많은 분석가들이 여전히 13년과 17년 상승장의 패턴을 근거로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연말에 충분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으면서 패턴이 깨졌기 때문에 지난 13년과 17년의 상승장과 같은 패턴이 이번에도 나올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현재는 각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고 거래량도 많지 않기에 거대 자본이 비트코인 시장에 충격을 주고자 하면 22,000달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까지도 얼마든지 내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대응입니다. 공포에 휘말려서 그제서야 물량을 털어낸다면 그건 세력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거고요. 그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비트코인 시장을 경계하는 전통 금융 세력들은 결국 비트코인을 몰아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에 겉으로는 비트코인이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공포를 조장하지만 뒤로는 그들도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긴 시간 프레임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당장 올해 중에 2만 달러를 가든 1만 달러를 가든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만 달러를 가준다면 오히려 기뻐하며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실력 있는 이들은 나중에 비트코인이 다시 오를 때
돈이 복사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점에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포기한 이들은 결국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시기가 되어서야 다시 시장에 돌아와서는 포모를 일으키며 또 몰빵 투자를 하며 세력들의 배만 배불려 주겠죠. 수아레즈 마이애미 시장은 다보스에서 진행 중인 포럼에서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닌 혁신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 논쟁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높은 변동성은 크립토 생태계의 일부이며 이는 모든 진화하는 초기 기술의 공통점임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변동성 논쟁이 마치 하락장에서만 만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높은 변동성은 시장이 상승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변동성이 두렵다면 은행에 예금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은행에 넣어둔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잘못된 투자로 소중한 목돈을 날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은행에 넣어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그 변동성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역사 속에서 아래로는 최대 80%대 하락률을 보였지만 상승할 때는요 수천 %씩 상승하기도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수아레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정치인, 은행가 또는 정책 입안자? 여기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비트코인은 인간에 의해 발명이 되었지만 변경할 수 없는 일련의 코드를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공평을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많은 것들이 불공평합니다. 가진 이들은 더 부유해지고 없는 이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그런 부조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보존하기 위해 사회의 규칙을 구미에 맞게 바꾸기는 일쑤이고요. 그런 일을 숨기기 위한 장치로 수많은 불투명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투명하며 그 자체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돈을 복사하기 위해 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는 분들, 비트코인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 비트코인 투자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은 분,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배우고 싶은 분들은 잠시 후 설명드릴 이벤트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벤트 설명하기에 앞서 기사 몇 가지 보고 가실까요? 더블록 기사입니다. 2020년 8월에 피델리티에서 비트코인 인덱스 펀드를 상장했었는데요. 상장 당시에는 투자자가 매우 적었으나 급격히 증가하여 총 투자 금액이 1억 2,500만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는 부담스러웠던 투자자들의 자금이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스위스에서는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등이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모여 세계 경제 포럼을 개최하는데요. 다보스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죠. 좀 전에 수아레즈 마이애미 시장이 연설했다고 말씀드린 바로 그 포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죠. 억망장자 레이달리오 형님도 거기에 참석해 주옥같은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레이달리오 형님이 현금은 쓰레기고 주식은 더 쓰레기다. 현재 시장에서는 글로벌하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이다. 내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 하시겠죠? 아니 돈봉담님, 우리는 코인 투자하는 것은 알겠는데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어찌 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오프라인 미팅 하는 거 아시죠? 포트폴리오 다각화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유익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러분들. 돈패밀리 여러분들은 한국 시간으로 5월 26일 목요일 새벽 3시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아시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진짜 안녕.